75세에 시작한 기타 여행. 통기타 아저씨 최병호. 인생 마지막 챕터를 다시 쓰다. 불가능한 도전의 시작. 75세에 기타를 배운다고? 2019년 어느 가을날 동네 악기점 사장에 의아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최병호, 79세. 사람들이 저를 통기타 아저씨라고 부르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 이야기는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1944년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죠. 학교 다닐 때는 집에 라디오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을 정도였어요. 20대에는 서울로 상경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65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텅 빈 일상,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 퇴직 후 10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뉴스를 보고 점심 먹고 나면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녁에는 또 뉴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내는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취미라도 가져봐요. 이렇게 하루 종일 TV만 보면 머리가 나빠져요. 하지만 75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취미라는 게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2019년 10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산책 나가서 동네 중앙공원을 지나는데 작은 무대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젊은 친구 2명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등병의 편지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정말 좋아했던 노래였거든요. 이등병의 편지는 한 장도 못 써. 무엇을 써서 누구에게 보낼까?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군대에서 라디오로 듣던 그 노래가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와 기타 소리로 들려오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이 뛰는 일이 없었던 걸까요? 75세의 척, 기타, 그리고 좌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기타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나도 해보자. 기타를.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기타 배우려고 해. 뭐? 기타를? 갑자기? 응. 어제 공원에서 기타 치는 걸 봤는데 나도 해보고 싶어.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그날 동네 악기점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의아해했지만 결국 15만 원짜리 중고 통기타 하나를 샀어요. 집에 와서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줄을 한번 튕겨봤습니다. 띵! 소리는 났어요. 그런데 손끝이 아파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번 더 튕기니까 손가락 끝이 다 까져버렸어요. 내가 뭘 한다고. 그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75세에 무슨 기타야.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유튜브 선생님과의 만남. 하지만 그날 밤 기타를 옆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끝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늦어도 괜찮다. 며느리에게 부탁해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법을 배웠어요. 기타 초보라고 검색하니까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김영광의 기타교실이라는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강의 제목이 기타 잡는 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유튜브를 보며 연습했어요. 첫 일주일은 기타 잡는 법만 연습했습니다. 왼손으로 넥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디를 감싸 안고.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주부터는 코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G 코드, G 코드, M 코드, F 코드. 이 F 코드가 정말 악마였어요. 검지손가락으로 6개 줄을 다 눌러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손가락은 잘 안 벌어지고 줄을 눌러도 삐걱거리며 이상한 소리만 났어요. 하루에 몇 번씩 진짜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다 3주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타를 잡고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깨끗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다시 해봤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또박또박 음계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음악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러워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와서 들어봐. 뭔데 그래?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쳤어. 아내도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 이등병의 편지 완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칠 수 있게 된 후 본격적으로 코드 연습을 시작했어요. C, G, M까지는 어떻게든 됐는데 문제는 역시 F코드였습니다. F코드 때문에 한 달 넘게 고생했어요. 검지손가락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 감동받았던 노래 이등병의 편지를 치고 싶었거든요. 이 노래에 F코드가 들어가거든요. 매일매일 F코드만 연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F코드, 밥 먹고 나면 F코드, 잠자기 전에도 F코드. 그러다 이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F코드가 깨끗하게 눌러졌어요. 야, 와, 소리를 지를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제 이등병의 편지를 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부터 이등병의 편지 연습에 매달렸어요. 코드 진행을 외우고 노래에 맞춰서 치는 연습을 했어요. 목소리도 같이 내면서요. 이등병의 편지는 한 장도 못 써 무엇을 써서 누구에게 보낼까? 처음에는 코드 바뀌는 타이밍을 못 맞춰서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한 거예요. 아내가 식탁 옆에서 듣고 있다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진짜 노래 같아. 그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75세에 시작해서 석 달 만에 한 곡을 완성한 거잖아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 경로당의 감동. 기타를 배운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경로당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호씨, 요즘 기타 친다며? 한번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쳐줄 수 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친다고 집에서 혼자 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아직 실력이... 아이고, 뭘 그래.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한 곡만 해줘. 결국 승낙했어요. 그날 밤부터 계속 연습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코드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까봐, 목소리가 안 나올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경로당에 어르신 50여 명이 모였어요. 제가 기타를 들고 앞으로 나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최병호입니다. 기타 배운 지 1년 된 초보인데요.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첫 코드를 잡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목소리도 흔들렸고요. 하지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야겠다 싶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등병의 편지는 한 장도 못 써 무엇을 써서 누구에게 보낼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르신들이 저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아는 노래였거든요. 고향집 소식을 아는 이 없고 부모 형제 안부도 모른 채 50여 명이 함께 부르는 이등병의 편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저씨, 노래 듣고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요.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통기타 아저씨의 탄생. 경로당 공연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 기타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후로 레퍼토리를 늘려나갔어요. 사랑하는 은영아, 진주 아리랑, 목포의 눈물, 고향의 봄.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옛날 노래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반년 후에는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에도 참가했어요.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기타를 치네? 하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노래를 시작하니까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특히 이등병의 편지를 부를 때는 20대 젊은이들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감동받는 모습을 봤어요. 와,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저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취미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전.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어요.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경로당도 문을 닫았어요. 처음에는 다시 집에서만 지내야 하나 싶어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버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보세요. 집에서 기타 치시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76세 유튜브라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시작해봤어요. 채널 이름은 통기타 아저씨의 추억 여행으로 정했어요. 첫 영상은 이등병의 편지였어요. 집거실에서 혼자 앉아서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정말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올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렸고요. 할아버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75세에 시작하신 거라고요? 대단하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해 보려고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방송 출연과 인생 역전. 유튜브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늦깎이 도전기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요. 방송 출연이라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해보자 싶었어요. 촬영 당일 정말 떨렸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기타를 치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PD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전국에서 초청 공연 요청이 들어왔고 다른 방송에서도 출연 요청이 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KBS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거예요. 77세의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선 거죠. 무대에 올라가서 이등병의 편지를 불렀는데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줬어요. 송혜 선생님도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셨고요. 그날 우승까지 했어요. 77세의 첫 우승이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가족들의 변화. 기타를 시작하고 나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진지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 공연 매니저 역할까지 해주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했는데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손자들에게 할아버지는 75세에 기타를 배우셨단다. 정말 대단하지? 라고 말해준다고 해요. 손자들도 제가 유명해지니까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유튜브에 나와 하면서 보여준다고 해요. 새로운 꿈들. 지금 저는 79세입니다. 기타를 시작한 지 4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한 곡만 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50곡 넘게 칠 수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꿈들이 생겼어요. 첫째,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자서전을 써보자고 하더라고요. 75세에 시작한 기타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둘째, 기타 교실을 여는 거예요.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을 위한 기타 교실을 열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셋째, 전국 투어를 도는 거예요. 아직 못 가본 지역들이 많거든요. 전국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희망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나이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75세에 기타를 시작한다는 게 무서우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어요. 손끝이 까지는 고통도, 처음에는 전혀 소리가 안 나는 좌절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두려움도 모든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무서움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바로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만약 지금 시도해보지 않으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야. 그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지금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공원에서 버스킹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다가와서 같이 노래 부르고 젊은이들도 박수를 쳐줘요. 지나가던 어르신들은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이로 끝나지 않는다. 나도 이제야 내 진짜 무대를 찾았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 여러분, 혹시 가슴속에 오래 묻어둔 꿈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너무 늦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런 이유로 포기하고 계신가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75세의 기타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75세에 시작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거였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제가 75세에 기타를 처음 잡았을 때 손끝이 다 까져서 아팠어요. 코드 하나 잡는데 며칠씩 걸렸어요. F코드 때문에 한 달 넘게 고생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30분씩 꾸준히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저는 79세인 지금도 새로운 곡을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아리랑의 여러 버전을 배우고 있거든요. 80세가 되면 뭘 배울까요? 90세가 되면 또 뭘 할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요. 저는 오늘도 기타를 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내 무대는 지금부터다. 여러분의 무대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5세에 기타를 처음 배우고 4년 만에 통기타 아저씨가 된 최병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생에는 너무 늦었다는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도전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슴속 깊이 묻어둔 꿈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최병호 어르신의 유튜브 채널 통기타 아저씨의 추억 여행은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15만 명이 어르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꿈꾸시는 전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타 교실도 곧 현실이 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최병호 어르신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르신, 만약 지금 75세로 돌아간다면 또 기타를 시작하시겠어요? 어르신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더 일찍 시작했을 거예요. 70세에, 아니 65세의 말이에요. 하하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작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말이에요. 내일은 너무 늦어요. 최병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9세인 지금도 그분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하모니카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기타와 하모니카를 같이 연주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서라고 하시네요.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어르신의 도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도전도 지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 당신의 무대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75세에 시작한 기타 여행, 통기타 아저씨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마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춘희라디오였습니다.